새벽 시간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800m 정도 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도 검찰에 송치되는 날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듯한 표정을 보여 공분을 샀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다며 꾸짖었습니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녔는데 재판부는 살인 예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던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마신 것으로 확인된 소주병은 2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박 씨의 가게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었는데 이 중 술이 모두 비워진 것은 2병으로 나머지 2병에는 술이 그대로 있던 상태였습니다. 거짓 진술 정황이 포착된 건데 만취 상태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에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성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프로파일링 조사와 함께 계획 범죄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대 여성을 이유도 없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치장에서 나오며 카메라를 보자 살짝 입꼬리를 올리더니 이내 고개를 숙입니다. 그동안 증거가 있어 살인은 인정하지만 범행은 기억하지 못한다던 박대성이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이어지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합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후 식당 앞을 지나던 일면식도 없는 17살 청소년을 800m가량을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에도 2시간 동안 인근 술집과 노래방을 돌아다녔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요.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를 따라갔던 것도 기억 못하고. 박대성은 술만 마시면 폭력 성향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치와 별개로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박대성의 심리를 분석하는 한편 이번 범행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이 경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됐습니다. 30살인 박대성은 지난 26일 길을 걷던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구속영장 심사 때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당시 마셨던 소주 4병은 기억하면서도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범행 직후 포착된 CCTV에서는 범인 박 씨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길을 걸으며 씩 웃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술집에서 박 씨를 목격한 시민은 이 같은 차림새와 거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결혼할 여자랑 싸웠는데 싸워서 왔다고 술이 채가지고 그러고 발을 보니 맨발이 뭐라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 애꿎은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뒤에도 붙잡힐 때까지 길 가는 시민과 시비를 벌이며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박대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다음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 현장에는 분향소가 마련됐고 나흘이 지난 오늘도 안타까운 10대 청소년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